자, 2015년 3월에 그 유명한 타임 잡지 표지 모델이 아기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기는 몇 세까지 살 것이다. 정답은 142세입니다. 65세 이후에 우리는 생계비가 얼마 필요할까요? 최저 생계비는 한 200만 원 전후. 여유 있게,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면 250에서 한 350. 은퇴 생활비 준비가 11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43%. 여러분, 국민연금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요, 국민연금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에게 득이 되고, 안 하면 손해라 그럴까요? 득이 덜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과 연금에 대해서 완전 정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험입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연금인데 의외로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정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알고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험이 가장 비싼 투자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보통 보험은요, 최소한 10년 정도 이렇게 납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한다면 도대체 10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를 내는 걸까요?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무려 1,200만 원짜리 상품을 우리가 가입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비싼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가입하기 때문에 조기 해지, 일찍 해약을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습니다. 이유는 장기 상품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험을 가입했다가 일찍 해약하고 난 손해봤다. 보험은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게 사실은 좀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금융기관과 10년 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내가 1, 2년 만에 약속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길수록 손해보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긴 10년, 20년짜리를 가입할 때는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보험 제대로 알기. 첫 번째,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은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삼성생명 이런 회사가 있죠.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 이거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생명보험은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드리는 보험이 생명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은요, 재산에 관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재산이죠? 사고가 났죠? 손해봤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당하는 재산도 보험에서는 손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손해본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그래서 실손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꼭 알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장성과 저축성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거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 많습니다.
보장성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미리 약속한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돌아가시면 주는 종신보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실손보험, 이런 것들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는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런 좀 전에 말한 다치거나 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약하고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거기다 이자를 많이 올려서 얹어서 돈을 불려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저축성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게 연금보험,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돌려주는 변액보험,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보험 갖고 계세요? 예, 저는요, 나중에 연금으로 주는 보험 갖고 있어요. 뭐예요? 뭡니까? 종신보험이에요. CI 보험, 요즘엔 또 GI, 이렇게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자기는 나중에 이걸로 목돈으로 찾거나 연금으로 찾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잘 알고 내 목적에 맞는 것을 꼭 찾아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순수보장형과 만기 환급형, 즉 소멸형이냐 환급형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기가 되면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소멸형입니다. 근데 만기가 되면 얼마큼의 금액을 돌려주는 게 환급형입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다들 그래요. 환급형.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보장만 하는 이 소멸형, 이 소멸형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많이 이용하시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1년이 지나면 돌려주나요? 한 푼도 안 돌려줍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만기에 돌려받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료를 2배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강 이렇습니다. 소멸형과 환급성을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의 2배 또는 그 이상 나옵니다. 5만 원, 10만 원. 근데 한 10년 있다가 이 두 개 차이 5만 원 있죠? 이 차액을 이자도 거의 안 붙여주고 돌려주는 게 환급성입니다. 환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호구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을 들겠다 그러면 소멸형으로 드는 것이 맞다. 네 번째, 갱신형과 또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은 말 그대로 1년, 3년마다 갱신을 한다는 얘기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전혀 5년, 10년, 20년이라도 안 올라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즉 보험료가 고정돼 있는 것, 이것을 비갱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비갱신형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보험을 들려면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좋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갖고 있는 이 실손 보험은 무조건 갱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험료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암보험 이런 것들은 가능한 비갱신형으로 드시는 게 나중에 이게요, 60세가 지나면요, 소득은 없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막 20, 30, 40 이렇게 올라가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두 번째는요, 연금. 이것도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5년 3월에 그 유명한 타임 잡지 표지 모델이 아기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기는 몇 세까지 살 것이다. 정답은 142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 여명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 몇 살까지 살다 갈까요? 150, 142.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점점 수명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의술의 발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100세를 넘어서 산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돈을 버는 시간과 돈을 쓰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30에 직장 생활해서 60세까지 한 30년 법니다. 근데 쓰는 시간은 30세부터 100세까지. 아니, 은퇴만 따져도 60에서 100이면 40년. 그러니까 30년 벌어서 40년 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연금이 필요하다. 자,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라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7년 풍년 동안에 창고에다 곡식을 그득히 잘 모아놓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7년 흉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지혜로 그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들,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도 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7년의 흉년이 뭘까요? 우리나라를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 아기를 안 낳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 안 돌아가십니다. 대한민국은 애 안 낳고 안 돌아가시기로 세계 1등인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안 낳으면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모든 면에서 세금 내는 사람도 줄어드는 겁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고령화? 어르신들이 안 돌아가시면 연금 받는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연금이 빨리 고갈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저금리, 아까도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되겠죠? 물가보다 낮은 이자. 자, 이것이 오늘날의 흉년입니다. 그러면 65세 이후에 우리는 생계비가 얼마 필요할까요? 최저 생계비는 한 200만 원 전후. 안정된 생활비,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면 250에서 한 350. 아주 여유 있으려면 뭐 이렇게 여행도 좀 가고, 골프도 즐기고 이러려면 월 400만 원 이상이 준비돼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노후 준비, 은퇴 준비는 지금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잘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부부의 현실은요, 월 평균 은퇴 생활비 준비가 11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43%. 이게 무슨 뜻이냐? 길 가다가 만나는 어르신 2분 중에 한 분이 1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계십니다. OECD 국가 33개 나라 중에서 꼴등입니다. 꼴등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 한국이, 그러니까 OECD 전체 노인 빈곤율의 평균은 14.8%인데 우리는 40%가 넘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 기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요, 전체적으로 18세, 64세의 빈곤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유로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독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령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717만 명 중에서 약 37%만, 3분의 1 정도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50만 원 미만 수령자가 대부분입니다. 75%.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후 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요? 퇴직연금은 220조 시장 중에서 1인당 평균 3,200만 원. 아까도 봤죠? 이거 한 1, 2년이면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개인연금은요, 평균 한 10만 원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 받는 그 금액이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공적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이 3대 연금이 전부 취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금의 3충 준비를 권합니다.
첫째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4가지가 있죠.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4개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회사 밖에다가 쌓는 퇴직연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부족하니까 개인이 아껴서 연금을 좀 부어라. 보험회사에다가 개인연금입니다. 이렇게 3층이 준비돼야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오늘 좀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여러분, 국민연금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요, 국민연금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에게 득이 되고, 안 하면 손해라 그럴까요? 득이 덜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말은 연금이지만 일반 연금과 같지 않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국민연금은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18세가 딱 넘어가죠. 무조건 최소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단해도 됩니다. 아니면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해도 되고 굉장히 좋은 재테크입니다. 두 번째,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누구든지 이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금보험료는요, 사업장, 직장 다니시는 분은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합니다. 4.5, 4.5에서 9%가 들어가죠. 너무 좋죠? 자, 여기서 국민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한 가지 딱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연금과 같지 않습니다. 일반 연금은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죠.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을 줄을 쭉 세워서 잘 들으세요. 중간에서 많이 내는 사람으로 올라갈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비율이 적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올수록 적게 내는 사람으로 내려올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많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준비한 표입니다.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장도 다니지 않고 내가 그냥 지역에서 그냥 내가 원해서 가입을 하겠다 하는 걸 임의 가입이라 그러는데 최소가 9만 원입니다. 이 9만 원을 10년,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기간은 10년이거든요. 이 10년을 쭉 내면 한 18만 원 정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2배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18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원래 이 모든 금융은 산수거든요. 18만 원, 그러니까 9만 원 내면 18만 원, 18만 원 내면 36만 원 이렇게 타야 되는데 보십시오. 표에 얼마로 돼 있나? 23만 원 정도입니다. 36만 원에서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 가입을 할 때, 직장 다닐 때는 어차피 내 소득의 4.5를 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가입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남편한테 20만 원 가입하는 것보다 남편과 부인이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극대화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거의 비율대로 늘어납니다. 10년이면 18만 원, 20년이면 35만 원, 거의 2배 됐죠. 30년이면 52만 원, 거의 3배 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기간이 길수록 비율대로 늘어나고 유리하니까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하시고 만약에 중간에 납입이 끊어졌었던 분이 계시면 중단했던 분이 있으면 추가 납입을 꼭 하셔서 이 기간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라. 이것이 국민연금 재테크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인데요. 이 퇴직연금이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문맹입니다. 문맹입니다. 볼까요? 2021년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까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1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거의 2배가 올라가는 동안에
안정형에 있었던 분들의 수익률은 1.68. 실적 배당형으로 있었던 분들은 10.67. 몇 배입니까? 8배입니다. 그런데 전체 퇴직연금 시장 255조 중에서 1%대 수익률에 머무르고 있는 원리금 보장형이 228조 90%입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그 배우자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 퇴직연금 다 하죠. 여러분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지금 도대체 얼마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리금 보장형으로 넣어 있다면 그냥 1%대입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면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실적 배당형으로 갔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원리금 보장형이 90%입니다. 90%. 우리가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못 얻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이 뭐냐? 퇴직연금은 DB형, 이게 아까시 원리금 보장형입니다. 그냥 옛날에 종전의 퇴직금입니다. 이거를 DC형은 펀드입니다. 물론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관리하기 어렵다면 저희 연구소 같이 이런 것들을 대신 관리해주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로 볼까요? 25세부터 30년 동안 55세까지 매월 퇴직 적립금 30만 원씩을 쭉 냈다면 원금은 1억인데 55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때 이분의 전체 기간의 수익률이 월 평균 4%라면 83만 원씩 연금을 탑니다. 근데 2%가 높아져서 6%로 운영을 했다면 여러분들 그 DC가 162만 원씩을 쭉 받게 됩니다. 2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일 때 59만 원, 4%일 때 83만 원, 5%일 때 116만 원, 6%일 때 162만 원. 즉 우리의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받는 연금액이 확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분들 퇴직연금 관리를 좀 상의하고 관리를 좀 맡기시든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아까도 뭐라 그랬죠? 공적연금, 퇴직연금도 부족하니까 보험회사에서 개인연금을 드셔야 한다. 그런데 개인연금도요, 잘 드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50만 원 받는 줄 알고 한 20년 있다 갔더니 한 40만 원, 35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금 상품이 이렇게 금리 연동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다음 4가지를 꼭 고려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가 인하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약간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안정이 되고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금리가 한 8, 9%부터 계속 1%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것, 이것을 연금에서는 최저 보증 이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낸 원금 이상은 받도록 계산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기가 됐을 때 받는 연금액이 변하지 않고 고정, 확정인 것을 찾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 4번째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편 생전 사후 연금 변화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성은 여성보다 7년 일찍 하늘나라를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만약에 3살이다. 그러면 아내분은 7 플러스 3년, 평균 혼자 남는 기간이 10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남편은 국민연금 60만 원, 아내는 20만 원 받게 돼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80, 개인연금 5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190, 아내 이름으로 20만 원, 합 210만 원이 나옵니다. 뭐 좀 빡빡하지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아내가 한 10년 혼자 사는데 국민연금은 반으로 줄어들고 놀랍게도 국민연금을 둘 다 안 주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내의 20만 원 국민연금은 사라집니다. 이거 아셨어요? 자, 그래서 남편 거 30만 원만 나옵니다. 이걸 유족연금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퇴직연금 뭐 그대로 나온다고 치고 개인연금 모든 연금은 그 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연금이 110으로 줄어듭니다. 반 정도, 반 이하로. 아내분이 이걸로 혼자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금은 꼭 남편 사후에 혼자 살아가는 아내의 기간을 고려해서 아내를 위해서 연금을 꼭 가입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보험과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